안녕하세요, 라이드TV 시청자 여러분, 이시런입니다. 오늘 자전거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 텐데요. 특히 산악자전거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마노의 등장, 캠파놀로의 변속기 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스페셜라이즈드의 등장입니다. 1974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 스페셜라이즈드라는 브랜드, 마이크 시냐드라는 창립자가 만든 이 회사는 산악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로드바이크 등등 아주 다양한 면에서 아주 큰 획을 그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 회사의 자전거는 이 스톰점퍼라는 모델이 있어요. 현재 그 산악 자전거의 표준형이 된 이 스페셜라이즈의 스톰점퍼라는 모델이 바로 이 회사를 통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자전거도 있지만 스페셜라이즈의 스톰점퍼라는 모델은 정말 산악 자전거의 표준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스페셜라이즈라는 브랜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물론 로드바이크나 다운힐 UCI, 엔드로 월드 시리즈, 레드불 램페이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스페셜라이즈드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아마 몇 안 되는 회사일 거예요. 타이어부터 프레임, 안장, 그 외에 바테이, 페달 등등 거의 모든 분야를 혼자서 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스페셜라이즈입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겠죠. 새로운 기록도 많이 만들고요.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약방의 감초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라는 로고, S 그 알파벳 글자를 보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슈퍼맨, 두 번째 스페셜라이즈드 로고. 저를 포함한 다양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S 하면 떠오르는 건 스페셜라이즈드, S웍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신 자전거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크리오 SL 엑스퍼트 에보, 이름도 길다. 그냥 수놓하겠어요. 그냥 줄여서 터보 크리오 SL 엑스퍼트 에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한번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가져왔어요. 최신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는 이 스페셜라이즈답게 기존 자전거 시장에서 이바이크 모델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처음에는 산악 자전거를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로드바이크도 나오고, 요즘에는 가장 핫한 장르죠. 이 그래블 바이크,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래블 이바이크를 만들었어요. 로드바이크처럼 생겼지만 조금 다르죠. 산악 자전거만 아마 로드바이크를 장점만 혼합해서 만든 새로운 장르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 사이클로 크로스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사이클로 크로스가 더 마초적인 느낌,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 그 자체, 들고 뛰기도 하고 메고 달리기도 하고. 이 그래블 바이크는 좀 달라요. 낮에는 평범하고 젠틀하고 신사다운 그런 모습이지만, 주말에 혹은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이 야성이 넘치는 그런 거친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 두 가지 매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로드바이크도 아니고 산악 자전거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네요. 자, 핸들바, 드롭바를 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로드바이크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꺾여진 드롭바를 달고 있고요. 무게는 12.6kg 정도 나가는데 약간 사이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부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다운 튜브 안에요, 일체형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같은 회사의 캐니보라든지 터보 리보 같은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 출력은 좀 작습니다만, 사실 그 캐니보라든가 터보 리보 같은 모델은 애초에 파크라든지 트레일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타는 목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출력이 굉장히 커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에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스페셜라이즈드 광고에서도 최고의 다운힐 폭격기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한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터리 출력이 강하지만, 이 스페셜라이즈 크리오, 터보 크리오 SL 엑스퍼트 에보 같은 모델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비포장길 혹은 자전거 출퇴근 혹은 일상 레저에서 여행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량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12.6kg.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냥 일반 자전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무겁다 이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데? 그냥 일반 자전거 같다. 이렇게 들거나 혹은 이렇게 짊어져도 무겁다는 부담이 들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 들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을 올라가도 좋고 별로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날렵하게 잘 빠진 다운 튜브를 보세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냥 일반 자전거처럼 생겼어요. 배터리가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좀 다운 튜브가 굵은 자전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체감 있게 통일성 있게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이 배터리 출력이 좀 한 번 충전하면 일단 스펙상에는 약 12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20km면 왕복으로 하니까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 물통 케이지 앞에 배터리를 추가로 꽂을 수 있어요. 마치 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랑 똑같아요. 그걸 더 추가를 하면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요.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포크를 볼게요. 일반적인 로드 사이클처럼 그냥 리지드 포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포크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비밀이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핸들바를 잡고 잘 안 보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왜 안 움직여? 제가 방금 이 핸들바를 잡고 눌렀을 때 이쪽 헤드티 부분이 약간 움직였잖아요. 위아래로. 이게 바로 스페셜라이즈드의 퓨처샥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헤드튜브 안에 20mm 트래블, 20mm 정도 약 1인치 좀 못되게 움직이는 완충 기능이 있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반적인 자전거들, 로드사이클이든 뭐든 간에 이 서스펜션이 없는 리지드 포크를 달고 있는 자전거는 노면 충격이 그대로 올라와요. 막 조그만 요철을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파인 곳을 지나가게 되면 그 노면 충격이 온몸으로 다 전달이 돼요. 이 카본 포크를 쓰는 이유가 그런 노면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 쓰는데, 물론 이 포크도 카본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혹은 더 안정감을 위해서 거친 비포장길을 돌파할 때 안정감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퓨처샥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핸들바를 잡고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좀 더 빠른 주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라든지 혹은 좀 돌이 많은 지형, 좀 거친 지형에서도 20mm 트래블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파가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었네 해가지고. 게다가 여기 헤드셋 탑캡이죠. 이 부분에도 이렇게 노브를, 다이얼을 돌리면 오픈, 락이 걸려서 조종할 수, 한 손으로 잡고도 이걸 조종이 가능하니까 주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보자. 이 안장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 뭐지? 오이씨. 이거 하고 안 끝난 거란 말이야. 이 가변 시포스가 달려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 그래블 바이크에 이 가변 시포스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안 달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 가변 시포스는 이 로드 바이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그래블 바이크에도 가변 시포스트를 써야 되느냐, 글쎄요, 좀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탈길에서 내려올 때 그 웨이트백이라고 하죠. 무게중심을 자전거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이런 식으로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런 자세에서 이 시포스트가 고정이면은 좀 불안정해져요. 가변 시포스트가 트래블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산에서 아주 험한 길이 아니고 이 임도라든지 약간 거친 길에서 내려올 때도 안정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전거는 이 드롭바가 좁잖아요. NTV처럼 긴 750mm, 800mm 정도의 긴 이런 핸들바가 아니기 때문에 초양의 안정감, 주행 시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올 때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가변 시포스를 선택한 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리모트입니다. 리모트. 보통 MTB 자전거에는 이렇게 핸들바 옆에 달려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시프터처럼. 그런데 이 그래블 바이크는 드롭바 하단에 있어요. 왼쪽 후드 아래. 그래서 후드를 잡았을 때도 이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취했을 때도 조정이 가능하고, 하단을 잡았을 때도 움직일 수 있어요. 포지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을 잡았을 때 움직이죠? 이렇게 어택 포지션을 취했을 때 움직이잖아요. 마지막 후드를 잡았을 때, 즉 핸들바를 이렇게 잡지 않는 이상, 일자로 잡지 않는 이상 세 가지 포지션에서 다 안장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브레이크도 함께 잡을 수 있고요. 동시에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구동계는 시마노 XT 11단 구동계를 선택을 했고요. 리어 딜레이러는 XT DI2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동식 구동계 특징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내가 힘을 주는 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스위치를 눌러서 신호만 주면 되는 거니까 세게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볍게 톡톡톡톡 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판 치듯이 이렇게 그냥 톡톡톡 치면 알아서 변속이 됩니다. 손만 갖다 대면 변속이 되니까 정말 편리해요. 자, 그리고 휠셋 볼게요. 스페셜라이즈드 로발 C38 카본 림이고요. 타이어 역시 패스파인더 프로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입니다. 1.75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도로와 또 임도 혹은 비포장길에서도 적당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어죠. 앞뒤 모두 똑같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시마노의 울테그라 레버와 울테그라 유압 브레이크를 착용했습니다. 이 크랭크는 이 프락시스사의 크랭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크랭크를 돌리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기계식 자전거는 이렇게 돌렸을 때 유격이 좀 있어요. 약간 비었다는 공간 덜컥덜컥 하는 유격이 있는데 이 바이크는 그런 게 없어요. 부조화 현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케이블 보이시나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는 취향으로 이 케이블 인터널 프레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인데 이 그로맷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케이블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이 부분, 이 커버. 이 그로맷도 어떤 부분들은 그냥 그 고무로 이렇게 씌워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망가지거나 오래서 마찰되면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은 나사를 박아놨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잦은 마찰이라든지 뭐 주행에서 흔들려서 빠진다거나 그런 일 없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여기 체인링을 보시면 체인링이 한 장이에요. 앞디레일러 없습니다. 그냥 싱글 기어예요. 11단. 그런데 앞에 이 체인링 크기가 무려 46T입니다. 46T. 뒤에는 제일 큰 스프라켓이 코그가 42T예요. 46대 42. 이 한 장으로 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로드바이크는 기본적으로 두 장이니까 그래블 바이크도 한 장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오르막길 올 때? 너무 크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혹시나 내가 체력이 딸려서 못 가는 거 아니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전기가 보조해주잖아요. 모터가 도와줄게. 형이 있잖아. 기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로 모터가 해결해 주니까 진짜로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저는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탑튜브 상단에 있는 이 전원 버튼과 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내 자전거의 어떤 배터리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드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동식 구동계를 사용하는 자전거를 보면 옆에 이렇게 액정 창이 있어요. 스크린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좀 심심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따로 출시하는 TCD 그러니까 터보 커넥트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달면 내가 얼만큼 속도로 달렸는지 시간이라든지 케이던스 ANT 플러스 블루투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을 여기다 걸거나 별도의 사이클링 컴퓨터를 추가로 달지 않고 그냥 그 제품만 달면 돼요. 여기는 보조 배터리를 추가해서 배터리 출력을 더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클링 컴퓨터도 따로 저렴한 가격에 추가를 하면 되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비자의 어떤 선택, 취향에 따라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배터리 충전 포트 있죠? 이거 살펴보면서 이 배터리 커버 보면서 굉장히 좀 멋지다. 정말 감동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배터리 커버가 보통 고무로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어요. 패킹식으로.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놔두면 이 뚜껑이 스스로 열리거나 혹은 낡아서 이게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막혀 있고 먼지라든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스스로 커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한번 열고 꽂아 볼게요. 이 화살표 방향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다 되면 가볍게 빼서 덮여 있으니까 흙이 튄다거나 빗길에 달려도
이게 뭐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렇게 뭐 열려서 막 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염려가 없네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리어 휠도 이렇게 엑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엑셀의 레버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이 답답한 스튜디오에서 이 자전거에 대한 특성을 언급하고 뭐 구동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아요. 한번 직접 타봐야지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더 이상 설명하는 건 뭐 무의미한 것 같고 저는 일단 타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시청자 여러분, 이시런입니다. 지금 밖에 나온 것만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블 이바이크까지 지금 옆에 있으니까 막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이 스페셜라이즈 그래블 바이크, 그 중에서 이 그래블 바이크 아주 찐으로 한번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자전거입니다. 저는 특히 이 20mm 퓨처샥, 이 헤드 튜브에 있는 퓨처샥이 사실 얼만큼의 성능을 보일지 잘 몰랐거든요. 보통 그 산악 자전거는 100mm 트래블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퓨처샥이 그렇게 성능이 얼만큼 좋을지는 반신반의했어요. 만약에 이 퓨처샥이 없었으면 그래블 바이크 라이딩이 재미가 한 80% 정도밖에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퓨처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미를 한 120%까지 뽑아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물건이에요. 특히 이 XT Di2 쉬프트, 이게 정말 변형도가 빠르더라고요. 기계식에 비해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스위치 끄듯이 터치하는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 빠른 반응 속도 때문에 오히려 더 노면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라이딩이 2배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 체이닝이 앞에 싱글 체이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부분, 내가 아쉬운 부분은 이 모터가 다 해주니까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11단 42T 코그와 체이닝 한 장으로도 오르막, 내리막, 평지, 뭐 가속 다 돼요. 이 출력 조정하는 거, 설정도 얼마든지 주행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네요. 이건 타보지 않고선 정말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노면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요. 더 즐겁고 안정감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가변시 포스트까지. 이 그래블 바이크의 라이딩이라는 건 사이클로스하고도 다르고 MTB하고도 다르고 더 빠르고 경쾌하고 즐거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물웅덩이가 있어요. 약간 비가 와서 지금 약간 진흙탕이 좀 있었는데, 아마 림브레이크였다면 흙이 튀어서 좀 제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덕분에 전혀 제동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뭐 장르를 떠나서 아마 이제 로드바이크나 뭐 MTB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자전거들이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을 할 것 같은데, 호불호가 갈리는 분야긴 하지만 확실히 디스크의 장점은 이 그래블 바이크 라이딩을 통해서 더 느낄 수가 있었네요. 뭐 아쉬운 게 하나 없습니다. 이전 자전거가 있다면 아마 매일같이 산을 타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출퇴근도 물론이고요. 뭐 레저, 뭐 취미, 자출, 올라운드 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시런입니다.